메갈로복스라는 새로운 토너먼트가 열렸습니다. 이 토너먼트는 복싱과 기술이 결합된 스포츠입니다. 이 현대적인 토너먼트는 거대 기업이 주최하며 모든 국가와 조직을 뛰어넘어 누구든 최강의 파이터 칭호를 얻기 위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전 세계적이며 경기는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기 위해 3개월 후에 열릴 것입니다. 근처 언론은 이 토너먼트를 폭력적인 쇼라고 비난하지만 주최 기업은 이를 지역 사회 프로그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기어라고 불리는 보조 장비를 장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조도 이때 오토바이를 수리하러 갔다가 메갈로복스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리점 사장은 대체 뭘 했길래 오토바이가 이 지경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조에게 그 복싱 대회에 참가해보라고 권했지만 조는 원해도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합법적인 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민이라고 불리며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지만 동시에 시민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의 최정상이자 최하층인 셈입니다. 조의 현재 직업은 갱스터들의 도박을 위한 지하 경기장의 복싱 선수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따라하지 마시오. 조가 일터에 도착하자 남부라는 술고래 코치가 다가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방금 도박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조는 관중들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주최 측이 미리 짜놓은 승부 조작 경기를 자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는 자신의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항상 링 위에서 지는 척해야 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조와 같은 불법 체류자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에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링에 오르기 전 조는 지시를 듣기 위한 이어폰을 건네받았습니다. 남부의 지시 말입니다. 그리고 메갈로복스에서처럼 전투를 보조하는 기어를 착용했지만 관중과 상대방은 조의 기어가 너무 형편없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링에 오르고 경기 시작 신호가 울리자마자 조의 상대는 맹렬하게 공격해왔습니다. 그의 최신 기어를 보면 누가 봐도 그가 장비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는 가볍게 그의 팔을 옆으로 밀쳐내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노가웃시키기도 전에 라운드 종료공이 울렸습니다. 조의 실력을 본 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돈을 걸었습니다. 조는 남부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싸우면 저 상대는 단 한 방에 쓰러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가 되자 조는 주최 측이 그에게 건 돈을 모두 따도록 일부러 져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뭘까요? 하우스는 언제나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박 같은 건 그만두고 착실하게 사세요. 방금 그 일로 남부는 빚을 갚을 돈을 조금 벌었지만 조는 이런 부도덕한 일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 수리한 오토바이를 타고 한 바퀴 돌러 나갔습니다. 한편 그 기업의 여성 회장인 유키코는 메갈로복스 경기장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있었고 유키코와 함께 있던 사람은 유리라는 이름의 은발복서였습니다. 직후 유키코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조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거의 치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조가 재빨리 핸들을 꺾어 옆으로 피하면서 인도에 부딪혔습니다. 덕분에 유키코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유키코가 사과하러 다가오자 조는 앞도 안 보고 길을 건넜다며 그녀에게 욕을 했습니다. 유키코는 조에게 명함을 건네며 보상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는 그녀가 메갈로복스 토너먼트 주최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필요 없다며 명함을 뿌리쳤습니다. 유키코가 떠나려 하자 조가 갑자기 그녀의 토너먼트는 쓰레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리가 재빨리 나서서 조에게 한판 붙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둘이 싸우기도 전에 유키코가 유리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는 평소처럼 승부 조작 경기를 하기 위해 지하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와 남부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상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유리가 나타나 링 위로 올라왔습니다. 몸과 일체화된 최신형 기어를 장착한 채였습니다. 유리를 보자마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가 바로 메갈로복스의 챔피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어젯밤 조와의 일을 마무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남부는 조가 유리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경기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는 화를 내며 남부를 한 대 치고는 기쁘게 유리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흥분하며 이 경기에 유리의 승리에 돈을 걸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조는 유리에게 달려들어 공격했지만 전혀 마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리가 가볍게 한 대 쳤을 뿐인데 조의 얼굴에 가벼운 상처가 났습니다. 직후 유리는 한 손만으로 조를 이기겠다고 말했고 정말로 왼손만 사용해서 조를 정신 못 차리게 두들겨 팼습니다. 조가 유리에게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자마자 남부는 더 다치기 싫으면 그대로 누워있으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일어나서 중단된 경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가 유리의 왼손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하고 유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유리는 오른손으로 그 공격을 막아야 했습니다. 유리는 이제야 조의 실력을 인정하고 메갈로 복스 파이터가 어떤 것인지 조에게 보여주기 위해 양손으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직후 조가 유리에게 달려들자마자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강한 펀치를 맞았습니다. 유리의 그 펀치는 조를 바닥에 쓰러뜨려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심판은 조가 완전히 노가웃되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되자 유리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지하링을 떠나려 할 때 조가 갑자기 일어나서 계속 싸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조 같은 약자와는 싸우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만약 계속 싸우고 싶다면 메갈로 복스 토너먼트에 참가해서 결승전에서 자신과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치욕스럽게 유리에게 패배한 후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는 토너먼트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리와 다시 한번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유키코도 유리가 지하 경기장에 가서 조와 싸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에게 다시는 방금처럼 지하 경기장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하 경기장으로 돌아오자마자 조는 바로 남부에게 토너먼트에 참가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부는 조가 합법적인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최강의 파이터 4명만이 메갈로 복스에 참가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남부는 조에게 그 헛된 생각을 버리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의 계획에 따르면 오늘 조는 5라운드에서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는 남부의 말을 듣지 않고 단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직후 남부는 이 경기장의 보스인 후지마키에게 끌려가 사과해야 했습니다. 조가 계획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후지마키를 위해 일해야만 했습니다. 남부는 그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다칠 때까지 사과했지만 후지마키는 여전히 벌로 그의 남은 눈마저 가져가려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낀 남부는 문득 자신이 방법을 찾아 조를 메갈로 복스 토너먼트에 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가 그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면 후지마키에게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후지마키도 남부의 결의를 보고 약간의 흥미를 느껴 부하에게 위조 신분증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가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조의 위조 신분증을 받은 후 남부는 메갈로 복스에 그의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조는 공식 토너먼트에 처음 참가하는 것이라 현재 최하위 랭킹에 있습니다. 조는 남부와 함께 토너먼트가 열릴 때까지 배 위에서 임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승에 진출해야만 유리와 맞설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하지만 남부는 조에게 아직 유리를 신경 쓰지 말고 눈앞의 상대들을 이겨 랭킹을 올리는 데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유리의 기어는 기업에서 제작한 최첨단 모델이며 그 기어는 유리의 몸에 직접 이식되어 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편 집 없는 아이들 무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가게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그들은 카메라 몇 대를 훔쳤습니다. 조와 남부는 현재 사용하는 기어에 부품을 사기 위해 한 가게에 갔습니다. 하지만 남부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기어를 보고 갑자기 기뻐했습니다. 경비원은 이 물건이 그 기술 기업에서 생산한 첫 번째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직후 아까 그 아이들이 방금 훔친 카메라를 팔기 위해 이 가게로 왔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들에게 사탕 몇 개를 값으로 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치오라는 아이는 주인이 하나를 덜 줬다며 매우 화를 냈습니다. 사치오가 반항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가게 주인이 작은 칼을 꺼내 아이를 위협했고 조는 서둘러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가게 주인을 막아섰다. 아이들은 재빨리 그곳을 떠났고 조는 코에 상처를 입었다. 조는 남부와 함께 둘의 아지트인 다리 밑에 있는 배로 돌아왔다. 남부는 조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야 했는데 그의 첫 상대가 꽤 강했기 때문이다. 강가로 내려가던 중 친구들과 물장난을 치던 사치오는 조가 대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조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조는 사치오 같은 꼬마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고 소녀는 화를 내며 떠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사치오의 친구들이 조에게 와서 부품 가게 주인에게 사치오가 붙잡혔다고 알렸다. 사치오가 그 가게 주인의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기어를 훔치려 했기 때문이다. 사치오는 친구들에게 그 기어를 조에게 가져다 줘서 대회에서 착용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가게 주인은 경비원에게 사치오를 고문해서 기어를 돌려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그때 조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 안으로 돌진해 경비원을 덮쳤다 하지만 그 경비원은 충돌에도 불구하고 멀쩡했다. 남부와 아이들이 막 도착했을 때 조는 이미 사치오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 직후 조는 겉옷을 벗어 안에 입고 있던 티타늄 기어를 드러냈다 하지만 경비원에게 한 대 맞자마자 그의 기어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러나 조는 맨손으로 경비원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했다. 조는 경비원에게 똑바로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를 쓰러뜨렸고 이를 본 모두가 경악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는 사치오를 다시 보게 되었고 그를 대회에 세컨드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조는 첫 예선전에 참가하기 위해 메갈로 복스 대회 경기장으로 향했다. 그의 상대는 랭킹 185위에 꽤 강해 보이는 선수였다. 하지만 조는 그를 상대로 어떠한 기어나 보조 장비도 사용하지 않았다. 가만 알고 보니 경기 전날 밤 남부가 조에게 기어 없이 싸우라고 제안했던 것이다. 맨몸으로 싸우면 강한 상대들과 언론이 조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만약 이 계획대로라면 더 빨리 랭킹을 올려 대회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모두가 조가 기어 없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조의 상대는 그가 자신과 이 대회를 얕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심판은 선수가 기어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상대는 조에게 연달아 주먹을 날렸고 조는 피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 그는 반격하며 상대의 얼굴을 계속 공격했지만 기어가 없어서 그의 펀치는 위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반면 상대는 기어를 착용했지만 펀치 속도가 꽤 느렸다. 그 대신 펀치가 제대로 맞는다면 조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것이었다. 상대가 한 방을 날리자 조는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쓰러졌다. 조는 카운트가 올 때 다시 일어섰다. 남부는 작전을 짜기 위해 그를 불렀고 예선에서 탈락하고 싶지 않다면 방금 같은 실수는 금물, 무모하게 달려들 생각은 버리고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라고 했다. 링 밖의 남부와 사치오 둘 다 허둥대며 이를 망치고 있었다. 다시 경기가 시작되자 조는 발걸음이 매우 무겁게 느껴졌다. 조가 계속 피하기만 하자 관중들은 불만을 터뜨렸고 상대는 매우 약이 올랐다. 계속해서 조를 마치지 못하자 그는 조를 붙잡자마자 화를 내며 땅에 내동댕이 치고는 마구 때렸다 하지만 사람을 던지는 행위는 반칙이었기 때문에 심판에게 경고를 받았다. 경기가 재개되자 조는 여전히 공격을 피하려고 애썼고 밖에서는 남부가 계속해서 그에게 불평하며 소리쳤다. 휴식 시간이 되자 남부와 조는 말다툼을 벌였다. 남부는 조가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조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싸우고 싶어 했다. 사치오가 나서서 남부가 다른 관중들처럼 명성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며 지금의 그는 삼류 코치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남부는 자신을 돌아보고 조가 기어 없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조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언을 들은 조는 마침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 직후 조는 남부에게서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더 유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대는 조를 공격하려 했지만
도저히 그를 맞힐 수가 없었다. 심지어 그는 아주 강력한 펀치를 손쉽게 날려 상대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상대가 완전히 노가웃된 것을 보고 심판은 즉시 조의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자 주위 관중들은 매우 놀라며 일어나 조를 축하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메갈로 복스에서의 첫 승리 후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조는 랭킹과 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많은 상대들을 쓰러뜨렸다. 기어를 사용하지 않는 덕분에 그의 명성은 빠르게 치솟았다. 하지만 현재 위치로는 아직 대회 결승에 진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남부는 한 기자에게 부탁해 조가 랭킹이 높은 선수와 싸울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조와 싸우게 될 선수가 자신의 옛 제자라는 것을 알고 남부는 매우 놀랐다. 그 남자는 아라가키였다. 남부는 이곳에서 아라가키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 아라가키는 전쟁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했다. 아라가키는 남부 덕분에 다시 복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남부는 그가 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라가키가 현재 랭킹 17위임에도 불구하고 갓 떠오른 신인인 조와 싸우기로 한 것에 놀랐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베푸는 유일한 은혜였다. 그는 남부가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그 선수를 조를 파괴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또한 남부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후 남부는 돌아와서 조에게 다음 시합은 없다고 말했다. 조가 화를 내며 안 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남부는 말 그대로 안 싸우는 거라고 답했다. 조는 아라가키와 싸우는 것이 더 쉽게 랭킹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며 이것이 처음부터 그들의 목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부는 결과가 아주 나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가 반드시 질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다가올 시합이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암시했다. 조의 현재 실력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는 그의 모든 전략을 알고 있고 또한 그가 키워낸 최고의 재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치오는 지금의 아라가키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후 그는 두 다리를 잃고 의족으로 걷고 있었다. 남부는 아라가키가 그런 상태로 싸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아라가키는 여전히 매우 강했기에 그는 조가 방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조는 여전히 아라가키를 이기겠다고 결심했고 그래서 남부는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훈련에 들어갔다. 남부는 조의 약점이 펀치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충분히 가까이 접근하지 않으면 조는 상대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힘을 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기책이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조의 기존 기술을 연마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조는 조깅을 하러 나갔고 돌아와서 사치오에게 남부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사치오는 그가 음식을 만들면서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나갔다고 말했다. 조는 사치오에게 기계만 너무 만지지 말고 운동도 좀 하라고 조언했지만 아이는 관심이 없었다. 사치오는 아라가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아냈다. 그는 매우 뛰어나고 강했지만 징집 연령이 되어 군에 입대했고 돌아왔을 때는 이런 처참한 모습이 되었다. 하지만 복귀 후 불과 몇 달 만에 랭킹 17위까지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그의 상대 대부분이 잔인할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가 말한 조를 파괴하겠다는 말은 농담이 아닌 듯했다. 한편 남부는 아라가키를 찾아갔지만 그의 새 코치만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남부를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의 무덤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모두 전쟁터에서의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아라가키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돌아오기로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남부를 다시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부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아라가키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코치는 남부가 단지 사망통지서 한 장 때문에 너무 일찍 포기했다고 말했다. 남부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고 아라가키의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아라가키가 사적인 감정을 링 위로 가져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후 코치는 아라가키를 만나 이 시합은 포기하고 더 높은 랭킹의 선수들을 노리라고 조언했다. 랭킹이 낮은 선수와의 시합은 무의미하며 아라가키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버림받은 것에 분노하는 비참한 녀석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라가키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남부의 새 제자를 질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라가키는 자신만의 사정이 있으며
코치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아라가키는 이전에도 죽으려고 했지만 그 생각을 버리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남부였다. 그는 남부를 찾으러 그의 체육관에 갔지만 그곳은 문을 닫았고 지금은 해체된 상태였다. 막 돌아온 남부는 조를 만났고 조가 또 어딘가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치오는 아라가키의 기어가 그다지 무겁지 않아 파워 증가는 크지 않지만 남부는 그가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가벼운 기어를 선택했다는 걸 알았다. 새 다리가 옛날 다리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장담했다. 남부는 아라가키가 살아있다는 걸 불과 며칠 전에 알았다. 그는 아라가키에 대한 모든 걸 거의 잊었기에 미움을 받아도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한편 아라가키는 조에게 옛날의 남부라면 제자에게 기여 없이 싸우게 하는 식으로 과시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지만 조는 여전히 남부를 굳게 믿는다. 자신의 처지를 남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걸 안다. 그는 마음대로 누구든 탓할 수 있지만 결국 결정은 자기 자신이 내리는 거신이 자신을 파괴할 생각이라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날 밤 훈련 중 남부는 항상 조가 아라가키를 제압하는 법을 배우길 원했지만 조는 자신이 지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자기 방식대로 싸울 거라고 말한다. 아라가키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두 다리를 잃은 그날을 잊지 못했고 남부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 경기는 곧 시작되고 관중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경기장은 이 많은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동시에 남부는 아라가키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에게 화풀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링에 오르자 모두가 아라가키와 조를 향해 환호했다. 남부는 아라가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 몹시 분노하며 이성을 잃었던 것을 떠올린다. 상대편 코치는 이제 아라가키가 재기할 정신력을 위해 이 경기를 해야만 한다고 믿고 그를 출전시켰다. 시작하자마자 조와 아라가키는 가볍게 몇 번 주먹을 주고받았고 조는 다운되었다. 그리고 재빨리 다시 일어섰다. 조가 주먹을 허치자마자 아라가키는 재빨리 조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아라가키는 남부의 희망을 꺾어버리려는 듯 매우 진지해 보였다. 조가 쓰러져 카운트 5가 지나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자 남부는 걱정하기 시작했고 아라가키는 남부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 후 조는 일어나서 계속해서 아라가키에게 도전했다. 그 후 조는 계속해서 아라가키에게 매달려 씨름을 했지만 관중들은 지루해하며 둘이 제대로 싸우기를 원했다. 사치오는 남부가 아라가키의 약점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아라가키가 이제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의족을 너무 잘 활용하여 틈이 보일 때마다 공격과 반격을 동시에 했다. 조는 그 후 내동댕이 쳐졌고 아라가키는 거리를 너무 잘 유지해서 조가 반격할 수 없게 만들었다. 틈을 포착하자마자 아라가키가 공격했지만 다행히 라운드 종료 공이 울려 조를 위기에서 구했다. 남부는 조가 이길 수 없으니 여기서 포기하라고 말한다. 제자가 링에서 안전하게 나오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코치의 의무다. 다른 시합을 찾아줄 수 있으니 굳이 여기서 피를 볼 필요는 없다고 부상당해서 나중에 싸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는 자신이 가는 길이 일방통행이라고 말한다. 따라오지 못하고 돌아가고 싶으면 차에서 내리고 아니면 조용히 지켜보라고 한다. 조는 다시 링으로 돌아가 양손에 힘을 고르게 분배하기로 결심한다. 아라가키는 조의 입에서 남부의 가르침을 듣고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리지만 조는 계속 일어나서 남부가 가르쳐준 훈련을 적용하려 애쓴다. 그리고 오직 방어하며 아라가키에게 접근하려는 전술 덕분에 조는 2라운드를 버텨냈다. 아라가키의 코치는 그가 다음 라운드에서 끝내기를 원한다. 아라가키는 조가 방금 한 말이 남부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르쳐줬던 말과 같다는 것을 떠올린다. 한편 남부는 조에게 아라가키가 점점 그의 수를 잃고 있으며 지금 아라가키는 단지 자기 눈앞에서 그를 고문하고 싶어 할 뿐이라고 말한다. 조는 그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지만 그건 초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한다. 지금은 아라가키도 조를 이기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둘 다 승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는 쉽게 물러설 수 없다. 경기로 돌아와 조는 계속해서 아라가키를 도발한다. 그러자 아라가키는 조를 괴롭히기 위해 더욱 압도적으로 공격한다. 남부는
아라가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조를 이 경기에 밀어넣은 것이 실수였고 동시에 조를 믿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음을 안다. 그리고 이제 조가 자신을 대신해 아라가키에게 빚을 갚고 있다. 조는 다시 한번 노가웃되지만 여전히 일어나서 남부가 틀렸다고 말한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 없고 아라가키를 단지 자신이 넘어야 할 장애물로만 본다. 그 후 그는 계속해서 남부의 말을 반복하며 아라가키를 평정심을 잃게 만들어 주먹을 허치게 한다. 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노가웃 펀치를 날려 아라가키를 그 자리에 쓰러뜨린다. 코치가 부르자 아라가키는 겨우 정신을 차린다. 두 사람은 그 후 2라운드 때처럼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수비적인 자세로 돌아간다. 하지만 방금 전의 상황 덕분에 남부는 조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제 양측 모두 양손의 힘을 고르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싸운다. 그리고 남부는 사치오에게 조가 지금까지 그 허접한 기여만으로 지하 격투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라가키는 점점 더 빈틈을 보이며 조에게 맞기 시작한다. 아라가키는 곧 균형을 잃고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지만 반격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리고 다시 라운드 종료공이 울렸다. 조와 아라가키는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었다. 아라가키는 그 후 코치에게 말하고 곧바로 기권을 선택하며 조에게 승리를 넘겨주었다.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안줘도 기진맥진하여 쓰러진다. 아라가키가 기권한 이유는 그의 의족이 더는 버티지 못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계속했다면 그는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남부는 그 후 옛 제자를 찾아갔고 그의 다리 부상을 알아차렸다. 아라가키는 조를 이김으로써 그와의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그는 답을 찾으려 했고 이제 그가 원하던 답을 얻었다. 조가 그에게 한 말은 틀리지 않았다. 누구도 원망할 권리가 없다는 것. 그는 그 후 남부에게 조에게 무언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것은 바로 남부의 베팅 용지였다. 예전에 남부는 아라가키가 입대하기 전 그에게 식사를 대접할 돈을 벌기 위해 내기를 하려 했다. 하지만 져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아라가키에게 행운의 부적으로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가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며 그의 목숨을 구했다. 아라가키는 그 후 조에게 행운을 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후 메갈로 복스 본선에 진출할 세 번째 선수가 공개되었다. 이 선수는 키 2m의 매우 공격적인 스타일을 가졌다. 기자들은 유키코에게 조에게 기회가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의 순위가 계속 올라가면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유리는 그때서야 조가 밖에서 무서운 속도로 랭킹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유리의 동료는 이 대회는 들개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기에 조가 곧 탈락할 거라고 말한다. 지난 경기 이후 조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모두가 그에 대해 보도하고 조에 대한 거리 예술 작품도 곳곳에 나타났다. 이제 조의 팬은 모든 팬덤 중 최고가 되었다. 길거리에서 모두가 그들을 존중했고 조의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는 것은 왕이 용포를 입는 것과 같았다. 얼마 후 랭킹 4위와 7위의 경기가 열렸다. 우리는 랭킹 7위인 미키오라는 청년에게만 주목하면 된다. 모두가 조가 이 경기에 끼어들 기회가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남부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조를 출전시키지 않고 관전만 한다. 그는 우연히 유키코를 만나 만약 그녀가 조에게 싸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오빠인 미키오를 편애한다고 생각할 거라고 말한다. 물론 그녀는 조가 아라가키와의 경기 후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빛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조는 지금 부상을 입은 상태이며 함부로 훈련하러 도망가지 못하게 남부에 의해 집에 묶여 있다. 랭킹 4위와 미키오의 경기는 압도적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 미키오는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공격을 막는 동시에 틈 없이 반격했다. 하지만 사치오는 미키오가 AI 기어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장비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남부가 보기엔 이 녀석은 장비 덕분만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다. 갑자기 미키오가 또 다른 선언을 했다.
남부는 그 후 흥분한 상태로 돌아와 조에게 행운이 다시 찾아왔다고 알려준다. 미키오라는 녀석이 본선에 진출할 4강 자리를 놓고 조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함정을 파도 일단 링에 오르면 기회는 있을 것이다. 비록 그 녀석의 기어가 꽤 강하지만 조도 싸울수록 강해지니 기회는 있다. 그 말을 들은 조는 훈련하러 가고 싶어 하지만 남부는 그가 아직 제대로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허락하지 않는다. 사치오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했고 셔츠를 벗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남부는 그가 이 멍을 가지고 링에 오르면 상대가 그곳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쉬는 것도 훈련의 일종이라고 말한다. 완벽한 몸 상태일 때 더 강해지고 다음으로 나아갈 기회도 더 높아질 것이다. 조는 그날 경기장에 유리도 와 있는 것을 보고 더욱 결심을 다진다. 회사 사람들은 유키코에게 미키오와 조의 경기를 주최하는 것에 대해 확신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미키오가 직접 대중 앞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다. 게다가 미키오가 회사 소속이긴 해도 이제 그는 한 명의 선수다. 그는 복서이기에 회의에서 나갈 자유가 있었다. 유키코는 비서에게 미키오의 기어 역시 한 몫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유리의 기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미키오는 그녀에게 불리함만 안겨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미키오를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남부는 그 기자와 다시 만났고 그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된다. 본사는 미키오가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전혀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남부 스스로 보고 직접 알아보라고 했다. 유리가 자신의 기어와 함께 나날이 더 완벽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빠인 미키오 역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다가올 시합을 준비하기 위한 기어였다. 그는 유키코가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톱사와의 시합을 주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큰 걸림돌이며 만약 그가 우승한다면 자신의 회장 자리가 곧 흔들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설령 할아버지가 자신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결국 권한을 가진 것은 회사 이사회였다. 그 시각 조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었다. 다리 밑에서 훈련을 이어갔다. 남부는 모든 기어에는 공격 시 딜레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미키오의 기어는 사람이 기계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조종하는 형태라 딜레이가 거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톱사 녀석처럼 될 거라고 하지만 조는 그만 말하고 훈련이나 시켜달라며 강한 펀치를 날렸고 그 바람에 남부는 넘어지고 말았다. 최근 아이들과 함께 체력 훈련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펀치라면 상대가 놀랄 거라고 믿었다. 남부는 사치오에게 앞으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기 멋대로 조를 데려가 훈련시키지 말고 말을 하라고 했다. 남부는 결심했다. 조가 방금 얻은 필살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콤비네이션 기술을 가르쳐주기로 그는 조에게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가르쳐줄 것이다. 두 사람은 둘 중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훈련하기로 했다. 시합 당일이 되었다. 사치오의 친구들은 경기장 안으로 몰래 들어갈 방법을 찾았다. 조 일행이 막 경기장으로 올라가려던 그때 그들은 마주쳤다. 미키오를 그는 여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더 이상 링에 오를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조에 대한 진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가 무적자이며 지하 경기장에서 승부 조작으로 악명이 높다는 사실을 지금 링에 오르면 그가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조가 달려들려 하자 남부가 주먹을 날려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처음부터 이 시합의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았다. 한참이 지나도 조가링에 오르지 않자 시계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미키오는 유키코가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시계는 0을 가리켰지만 조는 여전히 링에 오르지 않았다. 남부는 그들의 여정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돌아왔을 때 조는 매우 화가 나 있었고 남부는 후지마키를 찾아가 책임을 지려 했다. 하지만 남부는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어째서 미키오가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 그리고 조를 끌어내리고 싶었다면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기만 하면 됐을 텐데 그런데도 혼자 그들을 찾아와 포기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내일 밤이 그들이 돌아갈 마지막 기회였고 남부는 후지마키에게 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후지마키는 2주 전에 지하세계에 누군가 나타나서
조에 대해 캐고 다녔지만 후지마키와 그의 부하들이 전부 숨겨줬다고 했다. 미키오가 정보를 얻은 이유는 몇몇 앙심을 품은 놈들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승부조작 경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키오는 조를 고발할 증거가 전혀 없었다. 후지마키는 그에게 그가 필요한 정보를 주었지만 이 역시 그에게 마지막 기회였다. 후지마키는 그에게 중요한 단서도 주었다. 구체적으로 지하 세계의 유키코 집안 회사의 전기어 생산 직원이 한 명 있었다. 그놈은 여기 단골이라 조금만 구슬리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남자는 곧 후지마키에게 끌려왔고 그에게서 모든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그 기술 그룹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사이 미키오는 유리를 찾아가 자신은 분명히 본선에 진출해서 조를 완전히 꺾은 뒤 유리를 이길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리는 조를 믿었기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조심하라고 미키오에게 말했다. 그 시각 그 전 직원은 그 그룹이 전혀 단결되어 있지 않고 내부 분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미키오가 하는 프로젝트는 회사 내부에 맡기지 않고 그가 직접 감독하기 때문이었다. 사치오가 그 말을 엿들었다. 그리고 조에게 전해주었다. 조는 미키오가 자신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다. 그 전 직원은 남부에게 미키오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에게는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방법을 제시하는 기어가 있기 때문이었다. 공격을 막는 하지만 그건 상대의 기어에서 나오는 움직임만 감지할 수 있는데 조는 기어를 쓰지 않은 이 미키오가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다. 사치오는 들은 모든 것을 조에게 말해주었고 조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때 남부는 누군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조를 다시 시합에 내보낼 수 있게 도와줄 사람. 바로 유키코였다. 그는 조와 미키오의 재대결을 원했다. 왜냐하면 그는 조가 미키오의 약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조가링에서 도망친 놈일 뿐이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미키오가 자신과 조를 함정에 빠뜨렸고 조를 이 시합에 끌어들인 건 바로 그녀 자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만약 그가 미키오가 자신과 조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한다면 그녀가 왜 그를 믿어야 하며 기어도 없는 놈에게 희망을 걸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 시각 조는 꽤 걱정하고 있었다. 미키오와 마주쳤을 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조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남부는 조의 더러운 과거에 대한 진짜 증거를 꺼내는 수밖에 없었다. 유키코에게 보여주었다. 그를 믿을지 말지는 그녀의 선택이지만 사실 조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강한 자들을 스스로 꺾어왔고 그는 진정한 프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냉정하게 남부를 방에 가두고 떠났다. 본선에 진출할 네 번째 선수를 발표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때 남부는 사치오에게 전화에 실패했다고 알렸지만 사치오는 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그 행사장을 향해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다. 유키코는 막 네 번째 선수를 발표했다. 본선 진출자는 바로 미키오였다. 그가 증서를 받으려는 순간 조가 오토바이를 몰고 들어와 막아섰다. 사치오가 남부에게 들려주었고 조는 미키오와의 재대결을 요구했다. 그는 거절하며 경호원에게 조를 끌어내라고 했지만 유키코는 믿기로 결심했다. 조를 그녀는 미키오가 시합을 통해 스스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미키오에게 조와 다시 싸우라고 했다. 상대가 나타나지 않은 시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티켓의 절반을 받았다. 유키코에게서 얼마 후 두 사람의 시합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그날 관중석은 꽉 찼고 화면으로 지켜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유일인 조가 미키오의 카운터라고는 하지만 링 위의 조는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미키오 역시 무술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는 수세에 몰려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얻어맞고 다운되었고 남부는 그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데도 점점 움직임을 익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키코는 이것이 미키오가 싸우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리화하지만 이제 조를 상대로 먼저 사용해야만 했다. 조는 배운 새로운 기술로 반격하려 했지만 미키오의 AI는 너무 빨리 학습했고 결국 조는 다시 다운되었다. 화가 난 조가 달려들었지만 다리가 걸려 넘어졌다. 라운드가 끝났다. 조는 잠시 작전을 생각할 시간을 벌었다.
유키코는 결과가 이미 나왔다고 봤지만 유리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는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싸우면 싸울수록 그의 기술은 더 많이 익힐 것이다. 하지만 유키코 쪽에서는 미키오의 뒤를 보고 그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는 자신의 뇌를 인공지능과 동기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길어질수록 뇌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지만 미키오는 누가 이 회사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이기겠다고 결심했다. 훈련 과정 내내 미키오는 안정적인 동기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몇 번이나 몸에 약물을 주사해야 했는지 모른다. 3라운드에 접어들었지만 조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공격을 당했다. 그는 여전히 미키오를 도발하다가 링 밖으로 날아가는 펀치를 맞았다. 남부는 사치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조가 실격될 테니까 그는 조에게 그 필살의 펀치를 날리라고 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조는 다시 링으로 돌아와 기어가 복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이전에 유리는 훈련 중인 미키오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미키오는 왜 유리가 자기 같은 AI 기술을 선택하지 않고 그 혐오스러운 기어를 선택했는지 물었다. 만약 유리가 유키코를 믿기로 했다면 어느 기어가 더 나은지 여기서 바로 승부를 가리자고 했다. 하지만 유리는 승자와만 싸운다고 했다. 그는 돌아선 뒤 펀치를 날렸고 미키오는 손을 들어 막았다. 하지만 유리는 이 공격을 막은 게 미키오인지 AI인지 알고 싶어 했다. 역시 미키오는 AI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조는 다시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지만 미키오에게 달려들어 껴안았다가 내동댕이 쳐졌다. 두 사람 모두 파울을 선언받았고 한 번 더 파울을 하면 실격 처리될 것이다. 그 후 조는 가드를 풀고 미키오가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결정타를 날리는 대신 갑자기 주먹을 뻗었다가 계속해서 걷어들였다. 라운드는 다시 끝났고 유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AI는 공격하고 싶어 하지만 미키오가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원래 조가 가드를 푼 것은 미키오가 그의 계획을 모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방금 전의 상황은 그 기회의 거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이제 조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다. 바로 한 방을 날려 시합을 끝낼 기회를. 미키오는 자동 시스템을 꺼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지원팀은 끄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리고 라운드가 시작되자 조는 여전히 가드를 올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미키오는 조의 얼굴에 펀치를 날렸지만 끝낼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조는 남부에게 관찰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 미키오가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 돌진하자 남부는 왼손 스트레이트라는 걸 알아챘고 미키오는 돌진하며 손을 뻗었다. 오른손을 뻗었지만 왼손으로 공격했다. 조는 그걸 예측하고 가볍게 피한 다음 미키오의 턱에 어퍼컷을 날렸다. 쓰러진 건 그였고 조는 굳건히 버텼다. 그렇게 랭킹 최하위권에 있던 자가 올라오자 모두가 하늘이 떠나가라 환호했다. 공식 토너먼트에 참가할 4명 중 1명이 되자 모두가 환호했다. 그 후 미키오는 몸을 돌려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조가 만만치 않은 상대이자 진정한 파이터라는 것을 미키오가 한 짓이 다소 부정적이긴 했지만 아무도 그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위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 회사에서 조는 그 후 유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제 그의 토너먼트에 왔고 다시 싸울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유리는 조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를 들개로 여겼다. 다만 평범한 들개는 아니라고 했다. 그날 밤 남부와 일행은 조의 승리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다. 남부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조는 쉬고 싶어 했지만 남부는 갑자기 후지마키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 그가 온 이유는 아직 할 얘기가 남았기 때문이었다. 남부와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남부는 아직 조와 사치오에게 진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지만 후지마키는 말했다. 게임은 끝났고 이제 조에게 설명해야 할 거라고. 사실 3개월 전 후지마키는 그에게 조를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조를 본선까지 진출시키되 경기에서 이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후지마키가 대규모 승부 조작을 계획했기 때문이었다. 남부는 후지마키의 제안에 동의했다. 남부는 이제 조에게 자신의 승부 조작 계획을 따르라고 설득하려 했다. 조는 그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조가 재능 있다는 걸 알았다.
다만 그들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권력자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조가 깨끗하게 토너먼트에 참가하길 바랐지만 그들은 이미 가짜 신분증으로 참가했기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조는 그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남지 않음을 느꼈다. 남부에게. 그래서 등을 돌렸다. 사치오도 남부가 한 짓을 믿을 수 없어 등을 돌렸고 후지마키는 상기시켰다. 남부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는 건 그뿐만 아니라 저 두 녀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아침 다음날 본선 참가 선수 4명의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조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정비공 아저씨의 집에 있었다. 그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무명이었던 조가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인물이 될 줄은 몰랐다. 한편 남부는 사치오를 찾아갔다. 사치오는 그가 조를 이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도 자신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그는 전 직원의 말을 통해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회사 엔지니어였다는 걸 알았다. 그는 사치오의 아버지가 회사의 연구를 빼앗기고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1년 뒤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셔서 지금처럼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 후 사치오를 데리고 갔다. 둘은 유키코가 참석한 파티에 갔고 그는 자신과 사치오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이 회사에 복수하는 것. 둘은 조 덕분에 우연히 한 배를 탔을 뿐이라고 했다. 이제 조가 떠났으니 그가 할 수 있는 건 사치오에게 칼 한 자루를 쥐어주고 직접 들어가 복수하게 해주는 것뿐이었다. 원한다면 그 아이는 그럴 생각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는 생각을 바꿨다. 둘 다 자신들의 복수를 조에게 걸었다. 그를 정상에 오르게 함으로써 그들은 조를 믿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조가 그들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제 조가 승부 조작을 하지 않으면 후지마키라는 세력을 걱정해야 했다. 후지마키는 유키코의 기술 그룹과도 맞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남부는 그 후 유키코를 만나 사치오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어쨌든 그녀의 회사도 그 아이에게 빚을 졌으니까 그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그저 조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만 사치오를 돌봐달라고 했다. 이게 그가 직접 만나는 마지막일 거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사치오에게 증거를 맡겼다. 며칠 후 공식 토너먼트의 첫 경기가 열렸다. 유키코는 회사 내부 조사를 지시했고 사치오 아버지의 연구가 정말로 회사에 의해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법적으로. 그리고 이 첫 경기에서 링에 오를 첫 번째 파이터는 멕시코 파이터였다. 그는 랭킹 2위의 파이터이며 거미 페페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상대는 이 토너먼트를 주최한 회사의 챔피언으로 왕 중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리다. 이때 유키코는 비서에게 회사 내 불법 거래 관련자들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을 숙청하라고. 조도 유리의 경기를 보러 왔고 남부는 술집에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페페는 자신의 긴 리치를 이용한 스타일로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유리는 여전히 침착하게 상대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다.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했다. 양측은 공방을 주고받았고 곧 1라운드가 끝났다. 2라운드에 들어서자 페페는 다시 주도권을 잡고 유리에게 돌진했고 유리는 위험한 공격을 피하며 한 발 물러서야 했다. 페페가 유리를 쓰러뜨리겠다고 막 도발했을 때였다. 유리가 즉시 달려들어 페페의 턱에 어퍼컷을 날리고 한 방을 더 먹여 페페를 완전히 쓰러뜨렸다. 아무도 슬로우 모션 화면으로 보기 전까지는 유리의 공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돌아가는 길에 조는 경기장 밖에서 유리를 다시 만났다. 조는 유리가 날린 공격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유리는 조에게 왜 기어를 쓰지 않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눈에 띄려고 안 썼지만 지금은 기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위험한 느낌이 좋다고 했다. 그는 유리와 한판 붙고 싶다고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그는 유리가 싸우는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 유리는 유키코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싸운다고 했다. 그녀는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사람이었다. 그때 남부는 술에 취해 조의 연습장으로 갔다. 그는 방금 대화를 나눴다. 후지마키와 그는 남부가 정갈 같다고 했다. 다른 생물을 쏘는 것은 정갈에 피해 흐르는 본능이라고. 강을 건너기 위해 개구리 등에 올라타 있더라도 본능적으로 개구리를 쏘게 될 것이고
결국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즉 후지마키의 말은 남부가 본능대로만 행동하면 곧 조까지 끌어들여 함께 죽게 될 거라는 뜻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언론은 조의 다음 경기에 대해 계속 보도했다. 모두가 조의 승률을 높게 점쳤다. 후지마키는 전화해서 남부의 원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알렸다. 이제 그가 할 일은 조가 승부 조작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뿐이었다. 그 후 남부는 길을 떠났고 사치오가 여전히 집안일을 돕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는 그녀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빌부터 산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사치오에게 조의 경기를 보러 가고 싶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거절하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밤 조와 그의 상대의 경기가 열렸다. 조의 상대는 죽음의 사자 글렌이라는 파이터였고 조는 이 경기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는 무송처럼 맨손으로 사자를 잡는 격이었다. 그는 기술의 도움 없이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사치오는 약간 겁을 먹고 조가 가르쳐준 것을 떠올렸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무언가를 만지면 현실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었다. 조는 그때도 여전히 남부의 지시를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남부는 후지마키와 함께 앉아 있었다. 후지마키와 도박사들은 남부가 조를 처음 2라운드 동안은 잘 싸우게 하고 3라운드 막판에 승부 조작을 하길 원했다. 후지마키는 남부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대편 글렌은 화려하게 등장했다. 황금색 몬스터 트럭을 타고 한편 조는 이제 자신을 바꾼 듯했다. 바로 기어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몇 달간 구석에 처박아뒀던 자신의 낡은 기어를 모두가 놀라며 이것이 조의 전략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조에게는 서포터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조는 남부의 말을 들었다. 그는 승부 조작은 3라운드에 있을 테니 그때까지 버티라고 했다. 사치오는 경기장에 도착해 친구들을 다시 만났지만 들어가지 않고 도망쳤다. 그는 전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싸웠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글렌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다. 계속해서 공방을 주고받으며 글렌의 턱에 어퍼컷을 날릴 뻔했다. 그가 반격하자 조는 재빨리 손을 들어 막아내고 1라운드를 넘겼다. 남부가 있는 곳에서 후지마키의 경호원들은 그에게 조가 이기도록 돕지 말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그는 조에게 이길 기회가 있었지만 일부러 놓쳤다고 주장했다. 후지마키도 조에게 이길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승부 조작인 걸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기회를 넘긴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건 조가 전혀 도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부의 2라운드가 시작되고 조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남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조를 도우려 했을 뿐인데 이기게 하려는 게 아니라 3라운드까지 버티게 하려고 하지만 그 직후 조는 글렌에게 밀리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남부의 말을 듣고 경기를 계속 버텨야 했다. 그렇게 2라운드가 끝났다. 사치오는 남부와 조에게 화가 나 있었다. 자기들 마음대로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는 복수를 위해 조를 이용한 자신도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 아이는 링을 보고 몸을 좀 움직여보라는 조의 말을 떠올렸다. 남부와 보스는 조가 포기하고 이 일만 넘기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했지만 후지마키는 둘을 자유롭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조는 그에게 영원한 돈벌이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조가린 구석으로 몰렸고 그때 사치오가 뛰어들어와 조에게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라고 말했다. 관중석에 있던 유리도 갑자기 자리를 떴다. 주최 측은 경비원들을 보내 사치오를 잡으려 했지만 그때 조는 글렌의 주먹을 맞고 쓰러졌다. 유리가 아래로 내려왔다. 조가 자신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게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부가 그에게 마지막 남은 동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조가 일어나서 싸우라고 자신이 여기서 주최 측 놈들과 싸우는 것처럼 싸우라고 외쳤다. 그는 조가 정말 재능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건 허풍이 아니었다. 조는 다시 일어서서 경기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더 작은 체구를 이용해 글렌의 공격을 피하고는 한 방을 날렸다. 그 후 계속해서 빈틈을 노려 글렌의 면전에 어퍼컷을 날렸다. 빗나갔지만 그건 이어진 왼손 펀치를 위한 발판이었다.
올라가다가 조의 신분증을 떨어뜨렸다. 남부는 속수무책이었고 후지마키는 자신의 정가리찌를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생각했다. 유리는 이제 조를 진심으로 질투했고 그가 진짜 파이터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 후 조는 달려 올라갔다. 남부가 자신을 위해 남은 한쪽 눈마저 희생한 것을 보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조의 성공을 바랐던 사람이었고 이제 그는 조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희생한 것이다. 그는 이 결정에 후회하지 않았고 후지마키는 둘이 남부를 데려가도록 내버려뒀다. 그날 밤 유리는 유키코를 찾아가 기어를 벗고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조와 동등한 조건으로 싸우고 싶다고 그는 이 불공평한 도구가 아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조를 뛰어넘고 싶었다. 유키코는 원치 않았다. 그녀는 유리의 시합을 이용해 전 세계의 이기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유키코는 유리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그는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음날 조는 여전히 미친 듯이 훈련했다. 단지 일어난 일 때문만이 아니라 남부에게 일어난 일 때문만이 아니라 곧 유리와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남부가 돌아왔고 아라가키와 그의 코치를 데려왔다. 남부는 아라가키에게 조의 훈련 상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그가 저 샌드백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 말이다. 둘은 다시 링에 오를 기회를 얻었다. 아라가키의 다리는 괜찮아졌으니 이제 마음껏 싸울 수 있었다. 조 역시 그날 아라가키를 노가웃시키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코치는 둘에게 이건 연습 시합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남부는 매우 기뻤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들이 지하 세계에서 승부 조작을 하던 그들이 이제 세계 챔피언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작지 않았다. 하지만 남부는 자신은 이미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유리는 숲속에 있는 미키오의 집으로 갔다. 그는 미키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다. 바로 조와 싸울 수 있도록 기어를 제거해달라는 것이었다. 미키오는 이 일이 성공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 기어는 이미 유리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그에게는 그다지 현대적이지 않은 도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유리를 떠올렸다. 갑자기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가서 기어 제거 수술을 받은 유리를 다시 만났다. 미키오는 비록 가문을 떠났지만 유키코에게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리는 그녀가 원했던 대로 여러 시합을 통해 기어를 훌륭하게 광고해줬으니 이제 적어도 유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키코는 여전히 결승전을 취소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 후 회사로 돌아가 조에 대한 공개하면 결승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리고 자신이 이 일로 유리의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일단 이 증거들을 보관하기로 했다. 그때 남부는 조를 처음 만나 그의 잠재력을 알아봤던 때를 떠올렸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그를 영입해 훈련시켰던 것이다. 그는 이어서 듣고는 조가 힘을 고르게 분배하라는 자신의 가르침을 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눈이 멀었지 귀가 먹은 게 아니니 자신을 속일 생각은 말라고 했다. 훈련이 끝난 후 아라가키는 조가 매우 재능 있고 유리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해야 했다. 남부는 어쩌면 조야말로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가둬야 했다. 미키오는 유키코에게 유리가 닷새 동안 저런 상태였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유리가 이겨내길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미키오에게는 사실 유리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있었지만 유리는 거절하고 스스로 이겨내고 싶어 했다. 그는 유키코라면 유리가 약을 써서 잠시 고통을 잊고 쉬도록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유리에게 들어갔고 유리를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이제 그는 그 사람을 찾았기에 유키코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빼앗아가지 않았으면 했다. 다음 날 아침 유키코가 다시 유리의 상태를 보러 들어갔다. 그는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훈련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의 모습이 그녀가 훈련장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키코는 그 후 떠나기로, 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후 조를 찾아가 이 가짜 신분증을 돌려주었다.
그녀는 또한 유리가 그와 싸우기 위해 기어를 제거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조는 꽤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상대 또한 그토록 굳은 결심을 했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했다. 그래서 그 역시 쉬지 않고 끈질기게 훈련하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리의 결의에 보답하고자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결정적인 시합이 열리는 날이 왔다. 시합 당일 조는 남부에게서 예전에 아라가키가 돌려주었던 행운의 부적 티켓을 다시 건네받았다. 링에 오르자 모두가 기어를 사용하지 않는 두 명의 파이터를 보고 놀랐다. 동시에 사치오는 유리의 몸에서 기어가 부착되었던 부분에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역시 유리는 조에게 가장 완벽한 상대였다. 유키코는 그때까지도 유리에게 화가 나 결승전을 보러 오지 않았다. 링 위에 조는 서서히 유리에게 압도당하고 있었다. 기어를 잃은 유리는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역대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었다. 조의 모든 공격은 유리에게 간파당했다. 한참을 싸우다 보니 1라운드가 끝났다. 조는 자신이 유리에게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진지하게 임해야 했다. 남부는 유리가 공격과 수비 모두 뛰어나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조만간 빈틈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 후의 고통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지금 앉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었다. 2라운드로 돌아와서 조는 계속해서 방어했지만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와 어퍼컷을 날려 유리가 피하게 만들었다. 유리가 반격하려 하자 조는 그 틈으로 파고들어 반격했다. 유리가 다시 반격하려는 것을 알아채자 그는 즉시 방어 자세로 돌아갔다. 그 후 다시 공격할 기회를 찾았지만 즉시 유리가 피하고 정면으로 펀치를 날렸다. 그 후 조는 계속해서 일어섰지만 라운드도 끝났다. 남부는 이것이 지구력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먼저 실수하거나 지치는 쪽이 패배하는 것이다. 이어진 라운드에서 조는 계속해서 유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며 방어했다. 하지만 유리는 일부러 빈틈을 보여 조를 유인한 뒤 반격할 만큼 영리했다. 조는 빈틈을 찾기 위해 유리의 발을 봐야 했지만 유리가 실수할 가능성은 너무 낮았다. 그는 다시 펀치를 날려 조가 파고들도록 유인했고 조의 옆구리에 또 한 방을 날렸다. 하지만 어퍼컷을 날리려던 순간 조가 다시 피하며 반격했다. 둘 다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동안 유키코는 군대를 찾아가 제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기어의 무기를 통합하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거절했다. 자신은 단지 돕는 도구를 만들었을 뿐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파이터들에게 그것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미 그것을 무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혼자서 아무런 지원 없이 싸우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모두 그 같은 상대를 존중했기에 그가 단지 물이 부족해서 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받고 경기를 계속했다. 식을 줄 몰랐다. 11라운드가 되자 조는 눈에 띄게 지치기 시작했지만 남부는 그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이 대회에서 가장 강한 파이터이며 유리가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유리의 맹렬한 공격에 맞서 계속 방어했다. 13라운드가 시작될 때까지 조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계속해서 유리와 주먹을 주고받았다. 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고 유리는 조를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와 함께 단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둘은 돌진하여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상대에게 날렸다. 유키코는 경기 결과를 듣고 급히 돌아왔고 그 후 우리는 두 파이터 중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한 모습을 본다. 얼마 후 남부는 체육관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유리는 휠체어를 보고 앉아있다가 사치오에게 오늘 밤 파티에 초대받았다. 며칠 전 유키코가 축하하러 왔었지만 금방 떠나버렸다. 유리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깨달았다. 한편 조는 그 아저씨에게서 바이크 수리를 배우고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 유키코는 다시 열 계획을 하고 있었다. 대회가 다시 열렸고 정비공 아저씨는 제이에게 파이터로 복귀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자신이 그래야 할지 아직 몰랐다.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이다. 하지만 지금으로도 그는 충분했다. 길을 가던 조는 바다를 보며
멈춰서더니 다시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복싱 스텝이었고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난다.